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작은 변화 하나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최근 제 주변에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들려왔습니다. 오랜 시간 아프던 분이 큰돈 들이지도 않고 약을 늘리지도 않았는데 병원 검사 결과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밥상에 콩 한 줌을 더 올렸을 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그 한 끼가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은 작지만 강한 식재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먹어야 진짜 약이 되는지 차근차근 담백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사도 놀란 밥상 변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늘 피곤하고 무릎은 시큰거리고 혈압은 예전보다 자꾸 올라서 병원 갈 때마다 괜히 긴장되는 그 마음 말입니다. 많이 드시지도 않는데 왜 자꾸만 몸이 나빠질까 하는 질문이 들 때가 있죠. 저도 주변 분들이 그런 하소연을 하실 때마다 함께 답답한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건강이 악화되는 이유를 나이가 들어서라고만 생각하십니다. 물론 나이도 한몫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몸이 변하는 속도보다 밥상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늘 먹던 방식 그대로 먹으며 몸이 달라지길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젊을 때 괜찮았던 식사가 이제는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72세 김정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범한 주부셨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사시면서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시고 집안일을 하시고 손주들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2년 전부터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저녁이면 다리가 무거워 일찍 누워야 했습니다. 혈압도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하나씩 늘려갔습니다.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그리고 소화제까지.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을 먹으면서 속이 더 불편해지는 것 같았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을 먹는데도 나아지지 않으니 이제 정말 늙은 건가 보다 하고 체념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난 뒤 어머니께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병아리콩 한번 드셔보세요. 매일 조금씩만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콩 같은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딸이 워낙 간곡히 권하는 통에 그냥 먹는 김에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불린 병아리콩을 삶아서 밥에 섞거나 샐러드에 얹거나 된장찌개에 넣어 드셨습니다. 한 줌 정도 대략 손바닥에 가볍게 올릴 만큼만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달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찼습니다. 저녁에도 예전만큼 다리가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였습니다. 의사가 검사지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운동 새로 시작하셨어요? 혈관 나이가 10년은 젊어졌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많이 떨어졌고 혈압도 안정됐어요. 뭔가 특별한 치료라도 받으셨어요? 그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콩 한 줌 먹었을 뿐이에요. 의사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검사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혈관이 깨끗해졌고 염증 수치도 낮아졌으며 전반적인 대사 기능이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저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작은 습관이 몸을 바꾸는데 가장 큰 힘을 낸다는 것입니다. 특히 콩처럼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을 고르게 담고 있는 식재료는 꾸준함만 더해지면 약보다 더 강력한 힘을 냅니다.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서 우리 몸 전체가 조금씩 나아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루 한 번 밥이나 반찬 옆에 콩 한 줌을 올려보세요. 거창한 식단 변화가 아니라 그저 작은 추가입니다.
약값을 늘리기 전에 식탁 위에 먼저 손을 대는 것이 훨씬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병아리콩 한 봉지만 장바구니에 담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둘째, 뼈가 약한 게 아니라 길이 막힌 것일 수도.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뼈 약화입니다. 무릎이 시큰하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계단이 부담스럽죠. 그래서 칼슘제를 늘리고 우유를 챙겨 먹고 뼈에 좋은 음식만 찾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매일 칼슘약을 챙겨 드시고 멸치도 열심히 드시는데 왜 뼈는 계속 약해지는 걸까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 챙겨 먹는데도 상태는 나아지질 않습니다. 골밀도 검사를 받으면 여전히 낮은 수치가 나오고 의사는 더 많이 드시라고만 합니다. 그러면 또 약을 늘리고 우유를 더 마시고 그런데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칼슘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영양이 지나가는 길, 즉 혈관이 먼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길이 막혀 있는데 아무리 좋은 물건을 실어 나르면 뭐가 될까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우리 몸이 지금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혈관이 기름때와 염증으로 좁아지면 칼슘이 뼈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길이 꽉 막힌 고속도로에 차가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74세 박용만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퇴직 후 농사일을 하시면서 비교적 활동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를 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골밀도 검사를 권했습니다. 결과는 골다공증 초기 단계였습니다. 의사는 칼슘제를 처방하고 우유를 많이 마시고 햇빛을 자주 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분은 성실하게 실천했습니다. 매일 아침 칼슘약을 먹고 우유를 한 잔씩 마셨습니다. 멸치볶음도 자주 해 드셨죠. 그렇게 1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런데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 검사에서 골밀도가 더 떨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분은 당황했습니다. 분명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 왜 더 나빠진 걸까요? 결국 작은 넘어짐에도 갈비뼈에 금이 가는 골절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그제야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뼈가 아니라 혈관이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았고 혈관 초음파를 해보니 동맥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칼슘을 아무리 드셔도 혈관이 막혀 있으면 뼈로 갈 수가 없어요. 먼저 혈관부터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칼슘제와 함께 혈관 건강을 위한 식단을 시작했습니다. 병아리콩을 매일 드시기 시작했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채소를 늘렸습니다. 3개월 뒤부터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허리 통증이 줄어들고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6개월 뒤 검사에서는 골밀도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뼈 건강을 지키려면 먼저 혈관부터 가볍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혈관이 뚫려야 영양이 도착하고 그제야 칼슘이 제 역할을 합니다. 병아리콩에는 섬유질과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동시에 단백질과 마그네슘도 들어있어 뼈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혈압과 콜레스테롤 체크는 뼈 검진만큼 중요합니다. 뼈가 아픈데 왜 혈관이냐고 생각되실 수 있지만 이 둘은 동시에 진행되는 문제입니다. 뼈가 약해지는 분들 중 상당수가 혈관도 함께 약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병아리콩 같은 식재료로 혈관과 뼈를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셋째, 노란 콩의 새 친구 황금조합. 콩이 몸에 좋다는 건 익히 알지만 왜 나는 먹어도 별 효과를 못 느낄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콩을 열심히 먹는데 몸이 달라진 것 같지 않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콩을 혼자만 먹었기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콩은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특정 식재료와 만나면 힘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마치 혼자서는 힘에 부치던 일이 누군가 손을 잡아주면 쉽게 되는 것처럼요. 영양학에서는 이를 시너지 효과라고 부릅니다. 서로 다른 영양소가 만나면서 흡수율이 높아지고 효과가 배가 되는 겁니다. 69세 이순덕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무릎 통증, 빈혈, 더부룩함까지 여러 증상을 안고 계셨습니다. 무릎은 오래 앉아 있다 일어서면 뻣뻣했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자주 쉬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빈혈약을 처방했고 소화제도 함께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증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어머니께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병아리 콩을 다른 음식과 함께 드셔보세요. 그냥 드시지 말고요. 딸은 인터넷으로 여러 정보를 찾아본 끝에 병아리 콩을 요거트, 시금치, 검은깨와 함께 먹으면 좋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3개월만 실천해 보자고 권했습니다. 이순덕 어르신은 아침엔 병아리 콩과 플레인 요거트를 함께 드셨습니다. 삶은 콩 한 줌을 요거트에 섞어 과일과 함께 먹는 방식이었죠. 점심엔 시금치 나물에 병아리 콩을 섞어 드셨습니다. 시금치를 무칠 때 콩을 함께 넣어 참기름에 버무린 겁니다. 저녁엔 밥에 검은깨와 병아리 콩을 함께 섞어 드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새로운 음식을 먹는다는 느낌뿐이었죠. 그런데 2달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속이 편안했습니다. 전에는 늘 더부룩하고 무거운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무릎도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예전만큼 아프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확실한 변화가 왔습니다. 빈혈 검사에서 수치가 정상 범위로 올라왔습니다. 숨도 덜 찼습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봐도 예전처럼 중간에 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전반적으로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산책도 편하게 다니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즐거워졌어요. 이 이야기에서 핵심은 조합입니다. 병아리 콩과 요거트를 함께 먹으면 장 건강이 좋아집니다. 콩의 섬유질과 요거트의 유산균이 만나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소화 흡수를 돕습니다. 병아리 콩과 시금치를 함께 먹으면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시금치의 엽산과 콩의 단백질이 만나 혈액 생성을 돕고 혈관을 튼튼하게 합니다. 병아리 콩과 검은깨를 함께 먹으면 뼈가 튼튼해집니다. 콩의 단백질과 검은깨의 칼슘이 만나 뼈 형성을 촉진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뼈를 위해서는 병아리 콩과 검은깨를, 혈관을 위해서는 병아리 콩과 시금치를, 장을 위해서는 병아리 콩과 플레인 요거트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조합만 기억해도 몸 전체가 부드럽게 돌아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밥 한 숟가락 위에 검은깨 한 꼬집, 시금치 반찬 한 숟가락 옆에 콩 몇 알만 추가해 보세요. 아침 걸으시는 분들은 콩과 요거트 조합으로 속 편한 시작을 만들어 보세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그저 작은 추가일 뿐입니다. 넷째, 건강식도 독이 되는 4가지 순간. 좋다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이 말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과하게 먹다가 오히려 탈이 나는 경우 말입니다. 콩은 단단한 껍질을 가진 식재료라 충분히 불리지 않거나 덜 익혀 먹으면 우리 몸이 소화하기 힘든 물질들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특히 렉틴이라는 성분이 문제가 됩니다. 이 성분은 낡으실 때는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는데 충분히 가열하면 분해됩니다. 그런데 급하게 조리하거나 대충 익히면 이 성분이 남아서 폭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한꺼번에 과하게 먹으면 나이든 위장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섬유질이 많아서 좋기는 하지만 너무 많으면 오히려 장에 부담을 줍니다. 배가 빵빵해지고 가스가 차고 밤에 잠을 설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북 완주의 70세 최말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병아리 콩이 좋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아 보여서 바로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좋다는 말만 듣고 하루 두 끼를 콩 2컵으로 채웠습니다. 아침엔 콩죽을 한 그릇 가득 드시고 저녁엔 콩밥을 한 공기 가득 드셨습니다. 처음 이틀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사흘째부터 배가 빵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랫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계속 찼습니다. 밤에는 배가 불편해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었고 소화가 제대로 안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내다가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과식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섬유질이 너무 많아서 장이 감당을 못한 겁니다. 특히 갑자기 많은 양을 먹으면 장내 세균이 급격히 활동하면서 가스가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콩은 좋지만 양 조절이 중요하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7세 장영호 어르신은 마트에서 파는 콩 스낵을 건강식으로 착각했습니다. 포장지에 콩이라고 크게 써 있었고 건강식품 코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식 대신 매일 한 봉지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 혈압이 갑자기 치솟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원인을 찾아보니 그 스낵에 소금과 기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콩이라는 이름만 붙었을 뿐 사실상 튀김 과자와 다름없었던 겁니다. 하루 소금 권장량의 절반 이상이 한 봉지에 들어 있었습니다. 좋은 의도로 먹었던 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친 셈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알려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콩은 불리고 익히고 적당히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자 형태로 팔리는 제품은 대부분 기름과 소금이 과하게 들어간 일반 간식일 뿐입니다. 콩이라는 이름에 속지 마세요.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루 한 줌, 대략 30g에서 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손바닥에 가볍게 올릴 만큼이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영양은 충분히 얻으면서도 소화 부담은 적습니다. 또 반드시 8시간 이상 물에 불리고 완전히 익혀서 드세요. 콩이 손으로 눌렀을 때 쉽게 으깨질 정도면 제대로 익은 겁니다. 스낵이나 칩, 튀김, 맛간장 조림 형태의 콩은 건강식이 아닙니다. 이런 제품들은 가공 과정에서 좋은 영양소는 줄어들고 나쁜 성분들은 늘어납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다면 반드시 직접 삶아서 드시거나 최소한의 양념만 한 것을 선택하세요. 다섯째, 올바른 섭취법 5가지와 조심해야 할 세 부류. 건강을 위해 시작한 병아리 콩이 어떤 분들에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음식이 그렇듯 콩도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콩을 먹어도 될까 하는 걱정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콩에는 칼륨과 섬유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대부분의 사람에겐 좋지만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통풍이 있거나 위장이 예민한 분들에겐 양 조절이 꼭 필요합니다. 반대로 건강한 분이라면 제대로 조리하고 적당히 먹는 것만으로 충분히 큰 도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산의 73세 윤태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만성 콩팥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평소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내셨습니다. 어느 날 이웃이 콩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콩죽을 끓여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 그릇씩 그렇게 한 달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몸이 이상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 같았죠. 놀라서 병원에 갔더니 혈액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급히 조치를 취하며 물었습니다.
최근에 뭔가 많이 드신 게 있으세요? 그제야 그분은 콩죽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콩에는 칼륨이 많습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은 문제 없지만 콩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몸에 쌓입니다. 그러면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콩을 드시려면 양을 줄이고 주치의와 먼저 상담하셔야 합니다. 윤태자 어르신은 그 뒤로 콩을 완전히 끊지는 않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아주 소량만 드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으며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그 뒤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건강하게 먹은 사례도 있습니다. 68세 손말의 어르신은 특별한 질환 없이 건강한 편이셨습니다. 그분은 병아리 콩을 하루 한 줌씩 불리고 익혀서 샐러드와 죽에 나눠 먹었습니다. 아침엔 요거트에 콩을 섞어 드시고 점심엔 샐러드에 얹어 드시고 저녁엔 밥에 섞어 드셨습니다. 3개월 뒤 그분은 확실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장이 편안해졌습니다. 전에는 자주 변비로 고생했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편하게 화장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몸도 가벼워지고 피부도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검사를 받아보니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져 있었습니다. 이 두 사례가 알려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콩은 좋은 식재료지만 내 몸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장질환, 통풍, 위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시작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정도 콩은 괜찮을까요? 하루 얼마나 먹어야 안전할까요? 이런 질문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섭취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콩은 8시간에서 12시간 동안 물에 불려야 합니다. 밤새 불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둘째, 껍질이 부드럽게 으깨질 정도로 완전히 익혀야 합니다. 대충 익히면 소화가 안 됩니다. 셋째,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30g에서 50g이면 충분합니다. 넷째,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이상 지속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섯째, 다양한 방식으로 먹어야 질리지 않습니다. 밥, 샐러드, 죽, 수프 등 여러 형태로 즐기세요. 실천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날 저녁 미리 콩을 담가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그럼 다음날 아침 바로 삶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삶아서 일주일 분량으로 소분해 냉장 보관하면 편합니다. 매일 조리할 필요 없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세 부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장질환이 있는 분, 통풍이 있는 분, 위장약을 장기 복용 중인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이분들은 콩의 칼륨, 퓨린, 섬유질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금지는 아닙니다. 양을 줄이고 조리법을 조정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하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의 핵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한 줌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비싼 보약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매일 먹는 그 밥상이고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남은 10년, 20년 건강을 지켜주는 큰 선물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콩 한 줌, 그리고 여러분 몸에 맞는 먹는 방법,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도 편안하게 걷고 편안하게 웃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